그리고 남편이 여보! 그랬을 때 부인이 왼쪽으로 돌아보는 남자.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봐요. 가루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뭐냐면 테라토마입니다. 아, 중축을 합니다. 침대를 설치하고 이름이 이제 천여막 사원인데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 역사. 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역사입니다. 어떤? 출산의 역사입니다. 아, 근데 이건 시리즈입니다. 출산이 생각보다 엄청 거대하고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이와 함께. 지금 뭐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3개의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임신, 임산부, 출산. 오늘은 임신인가요? 임신입니다. 어. 임신은 뭐 인류의 탄생부터 했겠죠. 그쵸. 성행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임신은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고, 그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행위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상식입니다. 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인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게 아마도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인류는 임신과 성행위가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뭔가 생리가 시작된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되니까. 그것도 생리도 엄청나게 불규칙하고 영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인류 대부분은 모계 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가문과 혈통을 어머니의 핏줄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라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일부 일처제는 지금은 당연하지. 근데 그때는 아니 난원이 기본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애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애가 태어나면은. 근데 엄마는 알잖아.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땐 그게 기본이었어. 그러니까 기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사냥은 남자들이 주로 나갑니다. 죽어. 잘 죽어요, 진짜로. 다쳐. 죽어, 다치면 나중에 살 것 같잖아? 어. 죽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추위를 피해 먹을 것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데 얘 다쳤다고 하면 부족 전체가 남아? 그럴 수 없잖아요. 버리고 가. 버리고 가면 되게 신사적인 거고 사실은 얘도 죽으면 고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 부족에서는 뭐 시긴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상자를 오래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모계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와 임신을 연관짓기가 어려워요. 성행위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는 배가 불러오면 낳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 완전 별개예요. 그리고 인류는 임신과 출산의 주체자잖아. 내가 나를 관찰하지 않잖아요. 관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신하고 성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면 이게 뭐가 태어나는 건 알겠다. 그건 알죠. 알겠죠. 그건 그러니까 알겠지. 배가 부르면 태어나.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 성행위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인류가 성행위를 하면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는 인류의 탄생보다 훨씬 이후, 아마도 기원전 11,000년쯤 인류가 최초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할 때예요. 가축을 관찰할 수 있구나.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수컷만 있으면 애가 안 네. 생겨. 암컷만 있으면 애가 안 생겨요. 수컷과 암컷을 같이 낳아야 생겨. 그리고 관찰하다 보니까 성행위를 해야 임신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새끼를 더 낳아야만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도 뭐 비슷한 걸 하니까. 사람도 하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음. 거죠. 그리고 농경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도 많이 낳아야 생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치, 노동력이니까. 그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제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노동력은 내 애잖아. 그때는. 부족의 부흥을 위해서. 부중을 부려서 노력을 해. 그때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임신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일 배가 궁금할 불러오기 거 아니야. 전에 모르잖아. 그거를 알고 싶잖아요. 사실. 어. 진승이는 아빠가 되는데 검사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소변 검사하죠. 임신 소변 지금은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가 있어요. 그치. 되게 간단하고 엄청 정확합니다. 근데 고대 때는 쉬운 일이 아니냐. 이때는 사실 임신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잘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영양 상태가 않지. 좋지 않으니까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궁금하니까 임신 테스트는 하거든요. 최초의 임신 테스트는 어디서 했을까? 뭐 주술사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술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고대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집트입니다. 밀과 보리 봉지에 소변을 놓고 섞어요. 그 다음에 곡물에 싹이 트면은 아 너는 임신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1963년에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맞아요. 임신한 여성의 소변의 경우에는 70%에서 발화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의 소변은 발화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임신하면은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 에스트로겐의 성분이 높아요. 그래서 보리와 밀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에스트로겐이 식물을? 그게 그렇대요. 이거는 뭐 당연히 모르고 한 일이겠지만 그거 어떻게 걔는 알고 한 거야? 그걸 모르겠어요. 소변을 아무데나 쌌을 것 같은데 임산부들이 싼 싹 거기에 떨어진 우연히 게 이렇게 하니까 싹이 뭐 따서 뭐 그럴 수 있을 있을 것 수도 같아. 있지. 그리고 있을 것 같아. 이집트는 어찌됐건 도시 문명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전파가 전파돼요. 되고 씨. 이게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이 이후로 뭐야? 했던 거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는 이제 여성의 질에 양파를 넣고 아침에 입에서 양파 냄새가 나면 임신했다고 봤어요. 아무도 임신했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임신을 하면은 자궁이 닫혀서 밖으로 냄새가 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할 마음도 해. 생각하고 싶을 것 같긴 생각할 해. 만도 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당시에 해부학적 기신이 아주 개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남성의 신체는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여자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중세는 이제 더 심해. 소변에 집중한 건 맞아요. 이거는 정답에 가까워졌어. 근데 이제 맛도 보고 와인에 섞어서 색깔도 보고 했는데 친밀성은 없죠.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리고 17세기에는 이제 임신을 하면 눈이 깊어진다 여자가. 눈? 개소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이론이 나온 게 19세기예요. 임신하고 6주나 8주 정도가 되면은 자궁경부나 질 외음부의 점막이 자청색으로 착색이 된다. 아, 그걸 관찰하는 거야? 그걸 닥터 체드윅이 확인해서 그걸 체드윅 징후라고 합니다. 체드윅 사인이라 그러면 이건 지금도 그걸 확인해요. 물론 요새는 뭐 소변 테스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것까지는 잘 안 하는데. 하지만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생리학자인 어니스트 스탈린과 윌리엄 베일리스가 임산부의 소변에서는 호르몬 지표가 뭔가 새로운 게 있다. 오. 그리고 그거를 분리해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1927년에 이제 소변에서 HCG를 검출하기 위해서 테스트기를 발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의 소변을 채취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생쥐나 토끼한테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걔를 해부해. 그러면 동물에서 배란이 된 걸 확인해. 예? 왜냐면 HCG가 들어가면 호르몬지는 다 똑같으니까, 얘도 보여야 배란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사하고 죽여가지고 배란된 걸 확인하면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진짜 겁나 불편하네. 그러면 임신의 지를 들고 다녔대. 이게 임신 테스트기네, 지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슬랭이 있대요. 토끼가 죽었다가 임신에 성공을 해요. 미쳤네. 토끼가 죽었다. 래빗 다이. 지금도 그게 통한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쓰이는 형태의 검사가 최초로 쓰인 거는 이제 1969년이고 엄청 유리 딜하네. HC.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다 하고 있지. 그러면 조선은 어땠을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후사를 위한 임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특히 궁중에서. 그래서 어이는 맥을 짚었죠. 그래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기의 성별이 진짜 중요했어요. 조선에서는. 세자. 얘가 사내인지 그치. 얘가 여잔지. 성렬은 좀 반반이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허준이 집필한 언의 태산 지표를 보면은 임산부를 화장실에 보내. 그리고 남편이 여보! 그랬을 때 부인이 왼쪽으로 돌아보면 남자,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여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해봐요. 근데 당연히 지금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신빙성은 없지만 없지. 그리고 이제 플로라이즈. 태중에 잉태한 자녀를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임산부의 이부자리 밑에 도끼를 몰래 넣으면 된다는 내용도 있고 알품는 닭의 둥지 아래에 도끼를 달아주면 모두 수컷이 된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유전자 가벼운 도끼로. 유전자 도끼였네 그때는. 조선시대에는 근데 진짜 아들을 많이 바랬겠지. 근데 그치. 이제 사실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 확인만 잘해서는 부족하죠. 사실 출산의 주체가 여자잖아요. 그치, 그치. 이게 그래서 문화가 좀 잘못됩니다. 출산의 주체가 여자다 보니까 임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여성한테만 지어요. 그러니까 불임은 다 여자 때문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전 세계에서 출산과 관련된 여신을 보면 이집트, 아즈텍, 뭐 잉카, 북유럽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여신들한테 재물을 바쳐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제가 돼서 그 해당 신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산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고대 페르시아의 이제 아지타 여신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때 여사제가 뭘 했냐? 매춘을 했어요. 매춘. 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가서 매춘을 한 거예요. 다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한 건데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 그 신전에 돈을 벌어요? 그 신전에서 돈을 벌고 헌신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산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와 미쳤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같이 이제 동화에서 나오는 태반 또한 여러 문명에서 신성시됩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 태반을 말려서 먹으면 임신이 되게 잘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동유럽에서도 거의 그래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박 주스를 이제 최근에 출산한 여성의 모유를 받아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임신한다. 그것까진 뭐 아주 나쁘진 않다. 이집트가 되게 합리적이라니까. 우유 먹는 거야 뭐. 로마에서는 하이에나의 눈을 먹으면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거만 먹으면 뭐 새우를 안 먹으면 됐지 뭐. 그러다가 중세가 와요. 중세는 성관계 자체가 죄예요. 금욕. 엄밀히 말하면 출산을 위한 성관계만 죄가 아닙니다. 출산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즐거움을 위해서 했으면 그거는 죄예요. 그리고 심지어 출산을 위한 성관계임에도 불법인 날을 규정했는데 1년에 3분의 1도 안 되는 날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와. 출산을 위해서. 원래 성관계는 불법인데 출산을 위해서도 그날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3분의 1도 못 되는 날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근데 사실 가혹하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이 당시에는 종교법을 어기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허락된 날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잖아. 한 방에 임신시키고 싶잖아. 조언을 구합니다. 누구한테 구해? 신부님한테 갑니다. 근데 신부님이 뭐야? 신부님 안 해봤어. 신부님들은 안 하잖아요. 아이스 총각 아니야? 그러니까 수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막 말해. 그러니까 그럼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봐라. 아니면 성지순례 해봐라. 되겠어? 야, 더 힘들어서 안 되지. 되겠냐?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억압받던 민간 의학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고대 의학이에요. 근데 이게 훼손된 상태로 내려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이 당시에는 해요. 막 자궁에서 채취한 머리칼락을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뭐냐면 테라토마입니다. 아! 기형종이에요, 기형종.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곳에서 자라난 종양에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불완전한 형태로 자라나는 종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손톱도 있고 뭐 치아도 이도 자라고, 있고 뼈도 머리카락도 있고 자라고, 머리카락도 뼈도 있고 거기서 나온 그 머리카락은 귀한 건 아니겠지만 희귀했겠지. 그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포도주를 산토끼의 고환과 같이 먹으면 된다. 약간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뭐 그런 거네. 자파점 가면 파는 몬스터의 눈알 뭐 그런 거죠. 마녀가 하는 법한 거. 이상 숲에 막 그러다 있고. 보면은 사이비가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18세기에 제임스 그레이엄이라는 성학자가 등장합니다. 성학자. 뭔지 이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영국 사람입니다. 이 그레이엄. 사람이 이제 건강의 사원이라는 병원을 지어요. 거기에 이제 전기, 음악, 뭐 압력 치료 이런 설비를 싹 설치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여신들이 다 벗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인지 율락업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매춘을 하진 않았대. 왜냐면 부부관계 개선이어서 거기서는 부부를 같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성기능 개선, 부부관계 개선 되게 잘 됐대요. 중축을 합니다. 침대를 설치하고 이름이 이제 천여막 사원인데 동양에서 사온 진귀한 향초로 이제 막 향기를 뿌리고 네이밍 미쳤네. 침대 구조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임신에 최적화돼 있다. 여기서는 정상회를 하면 된다. 이 침대 구조에서는 후배를 하면 된다. 테마룸이야, 모텔 테마룸? 대실이에요? 모텔 대실인데 테마룸, 성악자님이 테마룸. 오셔서 가이드를 해줘요. 아, 테마룸이네. 지금 자세 틀렸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아니 직접 그걸 임신해야 본다고? 되니까. 보면서 계속. 왜냐면 이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이 오르간 파이프를 해놔가지고 뭐 신부님보단 낫네. 본인이 이제 연주를 해줘요. 지금 템포 빨라. 아, 느려져. 기본적으로 전기 충격도 해요. 그런 미개한 그게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로부터 불과 100년 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수정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미개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발전해요. 그러게. 그리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나서 사람한테는 1978년에 인공수정이 성공하죠. 지금은 미국에서만 한 400만 명 정도의 아기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에서는 이 다산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합궁하면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맞아. 큰 비, 큰 바람, 안개, 추위, 더위, 우레, 뭐 벼락 이런 게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일어날 해서 생기잖아? 그럼 얘가 정신이 불안정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합궁하기 좋은 날짜 받아가지고 맞아요. 뭐 시어머니가 길이를 막 택합니다. 특히 양반댁, 왕궁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남자의 기운은 양, 여자의 기운은 음에 해당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이제 후궁들이 특히 달을 이렇게 보면서 기운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서양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불임에 있어서 여자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은 몰랐어. 남자의 정액이 벌거면 임신이 되지 못한다.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네. 남자 양기가 몹시 약해서 음경에 힘이 없고 정액이 차지면 안 된다. 이런 걸 보면은 불임에 있어서 남자의 영향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며느리만 공격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공격했겠죠.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의학서에 남아 있는 걸 토대로 제가 그렇게 추론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문화적인 관습은 우리나라의 그 고부 관계가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임신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재밌다. 다음에는 임산부의 역사와 출산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